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이 정지되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강의 구도로 이란을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쿠바의 자멸, 이란의 하메네이 죽음과 혁명수비대의 삽질로 이어지는 이 이벤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의 연결고리는 하나의 표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금 시진핑 주석은 죽을 맛일 텐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반미 국가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3가지 고도의 전략과 함께 기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고립 작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도 에너지, 즉 석유 수급이 어려워지면 성장은 바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아주 싸게 가져왔는데요. 마치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듯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통해 국제유가보다 배럴당 수십 달러씩 싸게 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결제 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거나 기름값 대신 중국산 공업 제품을 받는 물물 교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에게 기름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막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급선이 끊겼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와 이란의 혼란으로 중국 수입 원유의 25%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죠. 혁명 수비대 정권이 흔들리면 중국은 더 이상 헐값에 기름을 살 수 없습니다. 이란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고 에너지의 흐름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원유조차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이 허락하는 나라로부터 오직 달러를 내고 비싼 기름을 사야 합니다.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으로 이란은 기름을 팔지 못하고 중국은 기름을 사지 못하는 이 검은 거래의 연결고리가 미국에 의해 무력으로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은 고마운 에너지 파트너들을 하나둘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중국 공장의 물건값도 오르겠죠. 결국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고 서서히 힘을 뺀 후 혹시 모를 전쟁 수행 능력까지 마비시키겠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쩐의 전쟁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꿈꿔왔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일수록 미국의 패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에너지, 식량 등을 자국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제 파트너였던 나라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 국가가 되었죠. 2026년 추정치로 연 1000%에서 2000%대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수백만 %를 대비하여 수치는 낮아졌으나 이는 화폐 개혁과 달러 공식 통용으로 인한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는 마두로 정권 붕괴 직전까지 종이값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장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강제적 달러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쿠바는 현재 3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이 겹치며 물가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비공식 시장 기준으로 연 200%에서 500%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화폐 통합과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국민들은 배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망의 이란은요,
과거부터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아왔고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란 정부가 밝힌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40에서 50%대이나 체감 물가 및 비공식 시장 물가는 연 1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만 명 가까운 시민이 사망하게 된 시위의 시발점이 바로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중산층이 붕괴하고 민심이 돌아서는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걸 본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믿을 건 달러뿐이다. 그리고 미국 반대에 서면 망한다. 중국이 야심차게 만든 결제망은 패기는 좋았으나 달러의 벽을 전혀 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거래의 90%는 스위프트망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위안화로 결제받는 나라는 위안화를 받고 나면 쓸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어지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죠. 심지어 브릭스 동료였던 인도조차 위안화 패권에 거부감을 보이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에 척을 지거나 달러를 버리면 망한다는 공포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지우는 왕따 전략입니다. 팍스 실리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실리카는 반도체를 뜻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을 장악해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생산은 한국과 대만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에서 중국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와 동맹국 내에 두어 전쟁이나 갈등 발생 시 중국이 기술적 고립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AI 패권을 절대 넘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AI는 군사기술, 우주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을 기술적으로 말려 죽이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같은 우방국끼리만 첨단 기술을 주고받는 프렌드 쉐어링이 그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친구하고만 거래하겠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세계화가 비용 절감을 위해 어디서든 싸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프렌드 쉐어링은 안보와 신뢰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국가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심 광물, 의약품, 대용량 배터리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품목은 반드시 동맹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철수하고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을 주어서까지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도 포함되는 것이죠. 혹시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현대 문명의 필수품들이 중국의 히토류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 첨단 무기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련과 정제 점유율, 즉 가공 단계로 넘어가면 점유율은 90%까지 치솟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항하여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을 인질로 잡으려 하자 미국은 호주와 캐나다와 손잡고 자기들만의 자원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라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중국을 시장에서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와 베트남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에서도 자원에서도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달러를 써야만 하게 만들고 중국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이 단순한 지역 전쟁을 넘어 중국을 고립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는 거대하고 치밀한 설계라는 해석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달러의 지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지만 우리나라는 환율 1,500원의 위협과 함께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고달픈 시기를 지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정하게 판을 읽으셔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거세게 바뀌는 파도를 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결국 돌아온 페트로달러의 시대는 화폐 가치의 하락 우려 속에서도 달러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위에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패권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시장 전체의 성장을 담아내는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환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강한 달러와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말이죠. 더욱 촘촘해진 중국 고립 작전과 견고해진 달러 패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겐 부를 쌓아갈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과 내일의 투자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달러트리는 여러분의 경제적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